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하다. 사띠와 삼빠자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이전에 이선에서의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세상 산야는 소멸하고 이때에는 오직 평정에 기인한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다.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고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러한 세상도 있고 이러하게 삼매를 지어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즉 그 세계도 있고 그러한 세계의 존재도 있다. 이게 삼선천이죠. 그런데 지금 공부 지음에 의해서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 죽은 다음에가 아니고요. 살아서 이런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못다빠까요. 다시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버렸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버려서 평정하고 삿띠가 청정한 제 사선에 들어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평정에 기인한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는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다. 이때에는 오직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산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네, 이 사선도 정형 보니까 우리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선을 하나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긴 사선이고요. 무기 상태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라고 줬습니다. 무기는 공부 안 된 겁니다. 삼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단어로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인데, 즉 한쪽은 공부가 안 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여기는 공부가 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데 그 차이가 뭐냐는 거는 교리문답의 경우가 나오지요. 반야로 보면서, 그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게 높은 상태고, 보지 못한 채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면 그건 무기 상태다라는 거죠. 삼선의 삼빠자나가 나왔었죠. 보통 한글로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 얘기입니다. 삼선을 거쳐서 알아차리면서 반야로 보면서 그 상태를 넘어서 된 다음의 삼매, 네 번째 삼매는 보면서기 때문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게 높은 거고, 삼선을 거치지 않은, 보지도 못하면서 그 상태는 그냥 무기 상태다 그런 겁니다. 무기력한 어두운 상태인 거죠. 이 차이점을 보통들 이해 못하면, 우리는 이해하지만 처음에 이해 못하면 누군가는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못함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양비양식론자라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틀리고 뭐 이래도 흠 저래도 흠이다라고 불가지론자 이렇게. 그게 아닌 거죠. 무기 상태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아니고 삼선까지에 거친 다음에 사선에서 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냐면 이유까지 밝히셨습니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유를 밝히십니다. 아울러 이미 과거에,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기쁨과 슬픔을 버렸다. 그래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 왜 버렸냐? 둘이가 동전의 양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슬픔이 오게 된다.
삼선을 거쳤기 때문에 삼선의 행복마저 버리면 단멸이나 무기가 아니라 더 고요하고 더 평정하고 더 적정해서 더 지복이요 지고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삼선의 행복도 버렸다이죠. 삼선의 행복을 버렸으니 당연히 누군가 물어볼까봐 옛날에 이미 그 이전에 삼선 되기 훨씬 이전에 세속적인 기쁨과 슬픔은 이미 옛날에 버렸다. 그래서 드디어 버려서 평정하다. 여기 나왔죠. 버려서 평정하다라는 건 쌓아서 평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버려서 평정하다라는 건 색깔을 지워서 평정하다 이렇게 어기도 됩니다. 전에 하얀 도화지 위에 그 욕망이라는 단어가 빨리어로 칼라링이라고 되어 있었죠. 색칠하기, 덧칠하기. 하얀 도화지 위에 빽빽하게 색을 칠하면 도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본성이 안 보이죠. 색깔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본성의 도화지가 드러나려면 유일한 방법은, 오직 방법은 뭔가요? 색깔을 벗겨내는 거죠. 그런가요? 그게 여기서 버려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평정한 색깔들이 칠했으면 파랗고 노랗고 데코바코가 있나요? 없나요? 울퉁불퉁. 색깔이 지워서 하얘지면 울퉁불퉁이 없죠. 버려서 평정한 쌉디가 청정한 제4선에 들어 옵니다. 이때 그 이전까지 있었던 삼선이라는 산야, 세상은 소멸하고 상은 소멸하고, 당연히 안 나왔지만 상을 소멸한다 하면 그 이전에 나왔으니까 상을 가진 자도 어떻게 됩니까? 삼선이라는 상을 가진 자도 소멸을 하고, 이때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사선이라는 상이 드러나고 생겨나고 일어나고 세상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사선이라는 세상을 가진 자가 있나요? 있습니다. 요약하면 세상과 존재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중요한 건 이와 같이 공부지음에 의해서 더 높은 상이 드러나고 미묘하고 참된, 또 미묘하고 참된 자가 된다. 이러니 공부를 계속 지어라입니다. 일단.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러한 상과 이러한 존재들이 이 모든 과정의 이 세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시죠. 후타파타여, 다시 비구는 물질에 대한 산나를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산나를 소멸하고 갖가지 산나를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체를 구족하여 머문다. 그러면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물질에 대한 산나는 소멸한다. 이때에는 오직 공무변체의 미묘하고 참된 산나만이 있다. 이때에는 오직 공무변체의 미묘하고 참된 산나를 가진 자만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산나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산나는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이다.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네. 여기서는 조금 현학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모선의 정형부는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 전에 했었습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를 살펴볼 거는
우선 물질에 대한 산냐는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나요? 문제가 이 물질이 빨리어가 루빠입니다. 지금 칠판에 그 써지나요? 예. 루빠하고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물질이란 지, 수, 화, 과 또는 거기서 파생된 거다. 정의하셨습니까?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는 루비노라고 합니다. 지금 공무변처는 물질의 상, 세계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써있나요? 빨간 축축근데 산야는 소멸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오직 공무변체의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이어서 하게 되면 물질의 상은 소멸했지만 공모변체의 상은 있어요. 그런가요? 문제는 상을 쌍일단이과에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정의하시기를 루빠에 지수와 풍에 이름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개념의 확장이 생긴 게 산야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지수와 풍에 이름 붙이기를 통해서 생겼다 했어요. 근데 지금 앞에 지수와 풍에 루빠가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공무변체에 또 루빠가 생겼어. 산야를 정의하시긴 지수와 풍인데. 즉, 그러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루빠가 소멸인데 루빠가 또 있어. 물론 공무변체의 루빠라고 하셨어요. 이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죠. 아루비노, 아루빠. 한글로 한다면 아까는 루빠는 물질이고요. 아루빠는 비물질입니다. 비물질은 1번 뜻, 물질의 반대를 말. 2번 뜻, 비물질도 물질이다. 존재 비존재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존재는 존재의 1번 뜻, 반대말. 비존재. 2번 뜻, 비존재도 존재다. 비존재로서의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로빠, 비물질도 물질이다. 비물질로서의 물질이다. 이렇게 모한 우리 그리분들 이런 그림들 했었죠. 칠판 보시면 이렇게 해서 A 안에 그런가요?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뭐 많이 있지만 A는 안에 A가 있어야 A가 있다. 반대가 있을 때 1번 뜻은 그때는 A와 안에 있는 반대죠. 짧은 놈은 짧지 않은 놈, 긴 놈이 있어야 비로소 이걸 짧다고 얘기할 수 있다. 반대말인데 두 번째 뜻은 A 고로 안에 A다. 이렇게 계시죠. 둘은 같은 거다.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번 뜻은 루빠와 아루빠는 반대말이다. 1번 뜻. 2번 종류의 둘은 같은 거다. 궁극이 아니라는 점에서 서로 의존의 관계에 둘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거다가 한쪽이 사라지면 나머지 한쪽도 사라진다. 서로 의존적으로 기대어서 존재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 이때에는 공무변체에 미묘하고 참된 산야만이 있는데 이 산야는 이제 아루비노 산야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참 공무변체라는 참된 상이 있고 그때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있다. 이러한 세상도 있고
이게 공이지만도 이 공에 눈에 안 보여도 여기서부터는 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형체 없는 몸이죠. 그런데도 존재가 이게 당연하게 다른 경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무색계는 존재들이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을 가진 동료들이 있는 세계.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경전에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을 가진,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가 다른데 이어서 나옵니다. 동료들이 있는 세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림 그릴 장이 있나요? 자제 위에 하나 있나요? 그림 여기다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나왔죠? 이건 동그라미 안쪽도 있고 바깥쪽 세상도 있는데 편의상 바깥 세상은 없다라고 정의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동그라미가 전체 세상입니다. 말은 안 되지만 일단 설명하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동그라미가 전체 세상일 뿐이다라면 그 안에 또 다른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형체 없는, 말은 동그라미로 그랬지만 형체가 없는, 그리고 이게 순수의식인 거죠. 순수의식인 게 순수의 의식 A, 순수의식 B, 이렇게 다른 존재들인 겁니다. 동료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순수의식이 부분적 순수의식이에요. 저 A, B, C, D가. 이 큰 원 전체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부분적인 순수의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는 순수의식이지만 사실은 100% 청정공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부처님께서 정의하셨다가 중요한 게 이런 존재들이 있다인가요? 없다인가요? 눈에 안 보이는 있다라는 거 정의하셨고 순수 형체가 없는, 다 완전하게 정의하셔요. 형체가 없다. 순수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동료들이 있다. 존재라는 얘기죠. 비존재로 이루어진, 우리가 보기에 비존재인 듯한 존재사.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가 이해되면 신무변천 무소유존 이해들이 쉬운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여기서 막히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게 되면 이제 단별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 무하다라는 게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해가 된다면 이게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공성이죠. 공성인데도 뭐가 있어요, 지금? 예. 어제 불교신문을 보다 보니까 불교신문에 그런 문장이 있어서 드린 얘기인데, 본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개체들이 무화가 된다라는 건 단멸이 아니다, 이런 문장이 있길래 드린 얘기인데요. 현학적이죠. 법망경에 단멸은 없다라고 부처님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단멸을 없다를 궁극에 뭐가 있다가 아니라 궁극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본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존재가 다 사라지는 건 단멸이 아니고 원래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요점은 문장이 일정 부분 맞을지 몰라도 그 안의 뜻은 아무것도 없다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무하로 돌아가도 단멸이 아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궁극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법망경에 단멸은 없다 했으니까 존재가 사라지면 단멸을 아니냐 할까봐 원래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없는 거로 돌아갔으니까 단멸은 아니다. 좀 현학적인 문장이니 공국의 그 무엇 우리 그 우단화경에 많이 공부했어요. 형성되지 않은 그 무엇이 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형성되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 이 모든 세상과 존재들을 버리라고 설해질 수 있다. 거기서 알다시피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입니다. 그 문장은 우리 전에 이랬었죠.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을 버리라고 설해줄 수 있다. 설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는데 형성되지 않은 그